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였더군요. 국가의 한 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 야당으로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국힘은 근조 피켓을 들고 상복 차림으로 꺼져라,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면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계엄의 밤 의총 장소를 옮겨가면서 해제 표결을 막던 그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꼴이라니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꺼져야 할 존재, 바로 국민의힘 여러분입니다. 11월 4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내막 돋보기 류혁 전 감찰관님, 김상일 정치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프닝이 좀 너무 강해가지고 강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황다르크 같았습니다. 네. 예, 자, 곽종근 얘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가 어제 나왔는데 이게 뭔가 계산되거나 준비하거나 이랬던 것 같지가 않고 어제 윤석열의 좀 무리한 신문 과정에서 욱하는 마음에 그렇죠. 끝까지 담아두고 있었던 어떤 것을 내놨는데 그게 엄청난 거였어요. 제가 곽종근 사령관이라고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평생 군인으로 살았어요. 그 커리어를 망친 사람이에요. 네. 그죠? 예. 근데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시킨 거를 다 떠넘겨요. 예? 그런데 자기는 어쨌든 이 역사에 이게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반성의 의미에서 좀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식으로 자기를 추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말 맞추기를 현장에서 하려고도 해요. 말 맞추기는 그렇죠. 증거인멸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이 증거인멸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X가 있나, 이런 뻔뻔한 X가 있나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참 예. 어처구니 없어서 제가 한마디 드리는데요. 예? 당신이 한동훈 데려와라. 내가 쏠게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뭘 자꾸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 요거 그대로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고 와서 생생한 그 모습을 보고 네.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요.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에 있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얘기가 나왔다. 이 얘기로 쐐기를 박은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뭐 김치 얘기하고 본인이 계란말이 해주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발언이 나온 거죠. 예. 이게 뭐 사실 그 특검 공소장 앞에 보면 윤석열 씨가 그 내란을 꿈꾸기 시작한 것은 그 오래전부터다. 이런 게 전후 맥락으로 이제 그 모두 사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든 이제 부인을 해보고 말도 맞춰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과정에서 결국 저런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말을 맞추려고 드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때 뭐 김용현 사령관이 그때 실탄 같은 거 갖고 가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회유이기도 하지만 김용현 그 전 장관은 그래 대통령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정말 그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 너무도 화가 날 만한 것이 유리한 것.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김용현이 결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불리한 것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던가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는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곽종근 사령관의 독자적인 판단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도 화가 났을 겁니다. 예. 뭐 실탄은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거를 곽종근 사령관은 일관되게 이건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김용현 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유리한 건 자기가 아하. 취하려고 들고 불리한 거는 자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저 같으면 예전에 화가 나서 그 다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참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고마운 게 예. 그런 유도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신문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꿋꿋이 그 진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군 통수권자인데 군의 밑에 그 부하에게 이야기했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고민과 고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뭘 했는데 그걸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워. 예. 그리고 이 일이 왜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게 본인의 완전 일생의 철학과 커리어와 이런 걸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전 인생을 말아 드신 분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근데 지금 때리고 싶죠, 사실은. 아니 총으로 뭐 이거는 예? 그거는 자기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치고는 아주 점잖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점잖게. 그렇죠. 네. 저 발언이 나온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저 발언이 나온 직후에 윤석열의 표정을 보셔야 합니다. 거의 뭐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어색한 웃음을 짓고 추가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이제 망했다 이 생각했겠죠. 그렇죠. 아 뜨거라. 망했다. 망했다. 뭐 됐다. 뭐 네. 이런 건데. 네. 자 보세요. 이 굉장한 얘기잖아요. 저희가 들으면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럴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 야 진짜 그렇게 했다고 이거 엄청나게 이 파장이 있고 예. 굉장한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 앞에서 이게 아니라는 그렇죠. 걸 적극적으로 아니었다면 맞아. 하죠. 어떻게 안 해요? 이렇게 굉장한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당신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뭐 언제 그랬어라고 막 이렇게 아주 발끈 경로했겠죠 또. 예. 경로를 해야죠. 그게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경로. 예? 근데 안 한 건 뭐예요? 안 넘어가네. 여기 잘못해서 내가 큰일 나겠네. 예리하시다. 정확합니다. 저런 그런 경우에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그 정말 의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그냥 본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이건 좀 윤석열로서는 당연히 경로가 맞는 그렇죠.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머쓱한 표정을 짓고 이것까지 뭐 이런 당황한 표정이거든요. 아하. 아니 갑자기 김건희 앞에 쓴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당황한 모습. 근데 이 윤석열 측 변호인이 그 판사에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투라든지 대답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곽종근 사령관이 사실은 그 이 내란 사태, 지금 윤석열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들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인데 그 증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진술한 내용을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인할 방법이 없고 그 내용이라던가 객관적인 사실을 사실은 들어대면서 탄핵을 하는 게 맞겠는데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뭐 다른 증인들이 말이거나 아니면 곽종근 사령관의 이 부하들의 그 진술이라던가 혹은 차량 내에서 이 통화 내용을 엿들은 부관들의 진술 뭐 여러 가지 군인들의 진술을 보면 전부 다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곽종근 사령관의 그 작은
그 뭐 이렇게 그 증언 차이, 아하. 작은 그 뭐 표정 뭐 이런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건데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막 이렇게 뭐가 뒤집어질 확률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진술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그렇습니다. 위한 전략. 아주 우리 지역적인 뭐 거.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아, 딱 그거네요. 네, 딱 그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 배운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는 이거 어제 속보로 듣자마자 다들 뜨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뭐 총 쏘고 뭐 이러는 거는 친구끼리 하는 농담 같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평론가님 좀 혼내주시죠. 저는 뭐 세상을 잘못 살았나 그런 친구가 없네요. 네. 친한 친구에서도 예. 꽤 있는데 예. 그 전화기에 들어있는 전화번호 숫자도 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비교도 해본 것 같은데. 누가 너무 미워요. 네. 내가 진짜 술을 거나하게 마셨어. 네, 네. 그 미운 사람을 나 걔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네. 대통령이야. 네. 실제로 계엄 때 총 들고 계엄군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영연백 사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 존재가 누구 잡아와라 당장 뭐 총 쏘겠다 이 발언하고 그 친구끼리 하고 하는 농담하고는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르잖아요. 범죄자들을 징벌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검사 출신. 네, 징벌하던 사람이니까 본인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현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실현이 안 될 것 같은 농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을 본다면 강성 지지층 그 윤석열 강성 지지층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은 그럴 법하지라고 다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예? 그냥 일상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다 그쪽으로 신뢰를 더 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죠.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예. 저는 생각해요. 그 한동훈 예, 전 예. 대표 있지 않습니까? SNS에 요거 관련해서 뭐 구구절절 자기 입장을 밝혔던데 네네네. 사실 이제 한동훈은 이제 법원에 조사도 안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네네. 책으로 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뭐라 그랬냐면 당시 자기가 대통령실에 김건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 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실에 밉보였던 시기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네네. 예. 뭐 고무렵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뭐 10월 1일 날 고 전후에 갖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총으로 쏴 죽였다라는 뭐 쏴 죽이겠다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건데 뭐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뭐 이런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왜 그 김건희 씨도 2024년 3월인가 뭐 그 폭로된 거 2025년 총이라도 줘라. 내가 뭐 누구를 쏴 죽이고 나도 죽겠다 뭐 이런. 근데 그 부부의 평소 말투가 그러지 않았나. 아, 이런. 평소 말투가. 근데 도대체 이 부부간에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은 한 사람이 총으로 쏴주겠다 그러면 이거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당신이 쏴주기 전에 내가 쏴주기겠다 뭐 이런 말을 오고 간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그 한동훈 그 대표 당시 대표에 대한 그 증오심은 그 여러 가지 사정 뭐 이렇게 문자 무시한 거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 무렵에 김건희 씨도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뭐 총으로 쏴 죽여라. 뭐 한동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예. 대화는 아주 많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한 부부는 세상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뭐 세상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개를 데려다가 반려견을 데려다가 존중하는 것처럼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그럽니까? 예. 예? 이 인간의 생명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아무나 마음에 안 들면 그 새끼 끌고 와 내가 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예? 참 웃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특검 조사나 좀 참고인으로라도 특검 조사 되게 좀 웃기는 게 받으세요. 뭔지 아세요? 그런 쇼를 하니까요. 이렇게 지역에 제가 여행 삼아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면요. 반려견 공원, 반려견 파크 이런 거 많은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김건희에 의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일단은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 윤석열이 말입니다. 직위원한테 뭘 요청을 했냐면 소송 서류를 자기한테 보내지 말고 네. 변호사한테 좀 보내라고 해라. 네. 이걸 따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황당합니다. 예. 직위원 부장도 가만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위원 부장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변호인 통해 갖고 좀 정리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그 취지가 뭔가 하면 소송 서류는 당연히 피고인한테도 보내고 피고인한테 보내는 게 기본이고 피고인한테 보내는 서류는 당연히 변호인한테 갑니다. 원래 갑니까? 예, 갑니다. 그런데 그걸 저도 모르고 이게 뭐 그런가요? 나중에 그 변호인한테도 간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도대체 법조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그러니까 직위원 부장마저도 지금 아주 막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서류야 당연히 피고인한테 보내는 게 의무인데 예. 법원의 의무인데 그걸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당신한테 간 서류라면 그 피고인한테 간 서류라면 당연히 변호인한테도 가는데 변호인한테 또 보내달라고 따로 요청하는 건 이게 뭐지? 이런 식의 그 황당함을 이렇게 은근히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검사 시절에 자기는 일 안 하고 남 다 시켰다는 얘기죠. 본인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술이나 사고 야 뭐 이러면서 예? 대장 노릇이나 하고. 그렇죠. 이거 네가 해 이러고 그죠. 너무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검사 딱 드러나는 출신 거죠.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상식적인 거를 그렇습니다. 본인의 그 중요한 재판장에서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공부를 9번이나 했잖아요. 남들은 한 번, 출신이죠. 남들은 한 번 내지 예. 2번 해가지고 다 외우면서 생활하는데 9번 외운 거를 왜 9번 공부해서 그 정도 그렇게 모르기가 힘들다. 왜 이러는 거야? 예. 아니 그리고 어제 제가 재판 받는 그 모습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윤석열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요걸 읽어요. 이렇게 하면서 잘 읽대 글씨를 보이나 봐. 그게 맞습니다. 안 보인다며. 윤석열 씨가 지난번에 보석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불수석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당뇨 망막증으로 인해 갖고 16포인트 이상도 겨우 읽는다 그랬거든요. 실명 위기라고 했거든요. 예, 실명 위기라고 했는데 송달 제가 보면 특검 의견서 뭐 집행방해 뭐 체포방해 이런 서류가 의견서 같은 게 왔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맞습니다. 그 법원 주사보 누가 보낸 서류네요. 이 법원 주사보 그거는 글씨가 아주 작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성대모사 오늘은 지난번에는 직위원의 성대모사를 하셨고요. 예,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아니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예, 저도 사실 그죠? 인상 깊었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예. 제대로 읽고 아무런 보고 읽어요, 어려움 이거를. 없이 읽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석 허가를 요청하는데 저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건 약간 꾀병이구나 이런 아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우리가 밖에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판사가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사가 제가 듣기로는 16포인트도 잘 안 보인다면서 그걸 지금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해야죠. 이걸 조서에 남겨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는 해야죠. 거야, 그죠? 지금? 맞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이게 거짓말쟁이다. You liar. 딱 이렇게 딱 You liar. 조서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예. 피고인 그거 읽고 말씀하시는데 피고인이 읽은 소송 서류에 있는 그 폰트가 지금 몇 폰트는 포인트예요? 13포인트임을 조서에 남겨주세요.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그거. 되는데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공문서에 그 담당자 이름은 더 작은 폰트로 적게 돼 있는데 그거 아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 이거 여론화 해주십시오. 이거 여론화 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 재판에서 분명히 또 읽을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못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다 듣나요 그죠? 또? 판사가 지난번 공판 때 그 읽는 거 좀 약간 저기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면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그것도 좋겠네요. 특검이 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특검이 또 예, 그렇게 특검이 문제 하는 제기를 해도 방법도 되고. 있고. 이거 완전 네.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니 저도 그 장면을 몇 번 유심히 봤는데 잘 읽어요. 잘 읽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잘 아니, 읽어요. 죄송합니다. 이 피고는요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3층 인원이 있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초 만에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예. 거의 뭔가 뭐 바로 허술해.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허술해요. 예, 혜진님께서 선택적 실력 문제다. 선택적으로 보인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